지금 현재 시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되게 크다라고 합니다. 정규직이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거의 뭐 51, 54 이 정도로 거의 정규직 급여의 반밖에 안 될 정도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되게 적다고 합니다. 이 격차가 좀 너무 심하죠. 너무 좀 과도합니다. 제가 이제 다큐를 봤었는데요. 저기 거제 쪽에 그 조선 쪽 관련한 이제 곳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. 봤더니 이제 17년 차 된 사람이 막내인데 40대 후반이더라고요. 47인가 48쯤 되는데 그분이 받는 월급이 연봉이 3천인 거예요. 좀 믿기 어려웠던 금액이었습니다. 이 17년 차인데 연봉 3천이 말이 되냐고요.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이 파견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. 파견 회사의 직원이다 보니까 연봉이 3천인 거예요. 아마 그가 이 정규직, 그러니까 하청이 아니라 본청의 직원이었다라고 하면 뭐 연봉이 대략 6천에서 7천 사이쯤 됐을 거예요. 결국 이 정규직이 100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이 51이다 54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맞는 이야기인 거죠. 그러면요, 이 정규직 이제 직원들은 1등 국민 같은 느낌이고 이 비정규직 직원은요 2등 국민 같은 그런 느낌이죠. 2등 국민으로 살아가면 삶이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. 되게 허덕이고 되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,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그 47 먹은 그 조선소의 그 하청업체 직원분은요, 그 연봉 3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애 둘 키우고 하면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? 불가능하죠. 그러면 결국에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이 아내분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부부가 같이 일을 해서 둘이 합쳐서 연봉이 뭐 5,500, 6천 뭐 그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참 사는 게 빡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의 나라에서는,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파견직, 계약직, 비정규직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유로울 수 있을까요? 쉽지 않은 거죠. 빡빡한 거죠. 허덕이며 살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, 그리고 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좀 더 설계해 나가고 어떻게 좀 더 대비해 나갈지, 이런 것에 대한 준비나 고민, 이런 것들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저 빚지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서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살면 그러면 다행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놈의 나라가 전부 다 부동산에 취해가지고 연끌 어쩌고 저쩌고 B2 이러면서 전부 다 투입꾼이 되고, 자 전부 다 복덕방 부인이 된 것처럼 까불어 대지만, 우리가 현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요, 워낙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척박하고 답이 안 보여서 이 B2족이 되고 연끌족들이 된 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. 연끌족들 자체를 왜 투기했어 라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, 다른 한편에서는 그네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, 옆에서 다 부추기는 것도 있지만 현실 생활이, 일상생활이 너무 암울해서 희망을 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연끌적으로 변신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태어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가며 정말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워내고 좀 더 좋은 일자리에 좀 더 좋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되게 슬픈 얘기는, 부모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부모가 의사면 자식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, 부모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아들이 의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서는 거의 없죠. 거의 불가능입니다.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. 되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?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해도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
뒷받침 못해주면 그 아이가 더 나은 이 진로를 갖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. 이게 불편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.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.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많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586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이 기업들이 이 정규직 자리로 되게 고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으로 바꿔서 사람을 채워넣어버리죠.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죠. 아침에 이제 이 다큐를 하나 보는데 그 다큐에 이제 나오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, 지금의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하고 한 2학년, 3학년쯤 되면 취업할 회사가 정해진답니다. 그러면 이 회사 들어갈 곳이 정해지고 나면 이 마지막 남은 이제 1년은 대학생활을 좀 더 누리다가 이제 졸업하고 이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. 한국은 어떻습니까? 이 들어간 1학년부터 되게 외롭게, 되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살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. 그런 이제 친구들이 나이를 더 먹고 취업준비생으로 1년, 2년, 3년 지내다 보면요, 제대로 취업할 시기를 놓치면 비정규직, 파견직, 계약직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어쩌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되게 씁쓸하죠. 그런 청년들에게 결혼을 얘기할 수 있고 출산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산율이 0.7명대인 것도 어쩌면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발 비정규직 좀 없애라. 동일노동, 동일임금 제도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미 IMF 김대중 정부 시절 비정규직 파견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놈의 나라가 많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. IMF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요, 이 제일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을,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이 대기업 위주의, 이 재벌 위주의 이제 편중된 그런 경제 구조를 더 고착화시킨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, 개인들, 서민들의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닌가, 출산율이 저하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비정규직이 좀 많이 줄어들고 정규직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